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의 신앙, 정치, 문화 양극화 또는 지체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앙에도 양극화가 심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양극화 심하고 문화도 양극화가 심한데 특별히 이제 개신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양극화보다도 어떤 경건주의, 복음주의 쪽에서 지금 급변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문화 지체적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경건주의나 복음주의 쪽이 되게 이제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신앙적 보수주의나 정치 보수주의인데, 이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지체적 양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경건주의나 복음주의는 문화 지체적 양상을 보여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되면은 청교도들은 어떤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개혁이나 정치개혁 입장을 취하면서 굉장히 좀 진보적 입장을 취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뿌리에서는 경건주의 같은 경우 17세기에 17, 18, 19세기까지 되게 개인 경건과 어떤 선교를 강조하는데 문화적 지체 양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되게 경건주의, 복음주의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게 뭐 근본주의 포함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이제 18세기에 산업화 혁명 때, 1차 산업혁명 때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존 로크의 어떤 자유주의라든지 아담 스미스의 뭐 시장을 강조한 논리들이 이미 19세기 가면 해결에 의해서 이게 약간 수순이 필요하고 어떤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회복이 필요했겠는데 그때까지 해도 1차 산업혁명 때 복음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예. 요한 웨슬리 같은 경건주의자들도 개인 경험과 함께 약간 사회 참여 쪽에서 사회 봉사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을 추구한 건 아니다. 어, 청교도들은 사실은 어떤 장로교 쪽에서 대의미제를 이끌고 조금 혁명적 정치 사상 가운데서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개혁적인 것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 왔지만 이 복음주의나 경건주의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반까지 있을 때도 되게 경건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 또는 그게 근본주의자들, 1920년대 미국에 있었던 근본주의자들도 사실은 어떤 개인 경건 외에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지 못했죠.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음주의자나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진보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어떤 어 구조 개혁에 굉장히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보통 보수 신앙이 경건주의나 근본주의나 이렇게 이 복음주의 쪽이 있는데 사실은 서양에서도 이렇게 경건주의나 이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구조적 왜곡 이런 데서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화 지체 양상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신앙의 어떤 틀을 제공했던 경건주의 또 이런 또 근본주의 또 이렇게 복음주의가 신학적 보수주의하고 또 정치적 보수주의에 엉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문화 지체라는 거죠. 서양에 있었던 것처럼 문화 지체가 라고 보고
사실은 인제 이게 인제 21 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지금 경건주의나 하여튼 이렇게 근본주의나 복음주의가.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적응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쪽에서는 진보적 복음주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건주의나 어떤 근본주의 복음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인제 이 WCC나 이런 쪽들을 이제 진보적인 어떤 신앙들을 자꾸 이렇게 뭐 "성서 충실하지 않다." 뭐 이렇게 "너무 혼합주의다." 뭐 "사참 너무 심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떤 문화 지체 현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원래 경건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독재 정권과 반민주 정권에 대해서 협력적이고 지지하는 정책을 가졌는데, 물론 70-80 년대 진보교회는 굉장히 반독재 저항 운동을 강렬하게 했죠. 이게 인제 약간 어 괜히 어떤 약간 좀 이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가 보면은 1900 인제 2000 년대 들어오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나 어떤 근본주의, 복음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미국의 신보수적 영향을 받은 뭐라 뉴 라이트라 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수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 정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우파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뭐냐 하면은 또 문화 지체, 정치 지체라는 거죠. 어 원래 보수 기독교는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었는데, 어 그 최근 극우적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가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어떤 정치적 어떤 입장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 진영과 양극화 현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지체, 일종의 문화 지체의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문화 지체 양상은 신학 정치뿐 아니라 문화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경건주의, 근본주의 이런 쪽이, 복음주의는 문화 신학 자체가 없었는데, 진보 쪽에서는 인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제 사회 경제적인 토착 신화로서 좀 민족 신앙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과 대화하는 어떤 또 감리교 또 토착신이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90 년대에 가면은 이제 신상은 씨의 낮은 울타리 같은 그런 어떤 잡지에서 뭐 뉴에이지가 뭐 이렇게 이단이니 뭐 사입이니 헤비메탈이나 영화 등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어 약간 너무나 어떤 왜곡된 어떤 문화 전쟁 비슷한 것들을 벌이고, 그리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최근에 차별금지법인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은 기존의 이 문화 지체 현상이다. 뭐 조금 센데 얘기하면 기독교 생각이나 문화적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경건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들이 너무 이제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어떤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고 퇴행적이고 지체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이 경건주의자들, 또 우리나라의 근본주의자들, 또 복음주의자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신학 사고나 사회 정치관에서, 문화관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들이 좀 피상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그걸 좀 깨닫고, 좀 더 겸손하게 진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좀 통합적인 신학과 복음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인문학적인 성찰들만 필요하다. 어
그래서 사실은 참이 걱정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또 뭐 신칼빈주의를 또 뺏겨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칼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그 흔히 통용되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진보적 복음주의마저도 굉장히 자기들이 아직 지체돼 있다. 전 세계적인 인문학적인 방향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우리가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배우고 이런 문화 지체를 신앙 지체와 정치 지체, 문화 지체를 극복해 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